봅시다. 23년 6월 들어갑니다. 오늘부터가 이제 어려운 지문이 나올 것 같은데 난 모르겠다.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져요. 고등학교 1학년 23년 6월 모의고사 32번부터 들어가면 됩니다. 한 두 지문 정도가 조금 말이 꼬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조금 수월하게 하셨다면은 오늘은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2번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시작 번호는 32번이고 대주제 한번 깔고 들어가겠습니다. 주제는 상호작용으로 작동하는 뇌. 이게 조금 어려울걸요. 상호작용으로 작동하는 뇌예요. 조금 있다가 또 애기하고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건데요.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 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 나와요. 뇌와 관련된 얘기에서 어떻게 나올 거냐면 얘들아, 얘를 먼저 깔고 갈게요.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음식 맛있었어?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아마 우리는 네, 맛있었어요 라고 바로 말하겠지만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그 음식이 뭐였지? 맛이 어땠지? 분위기는 어땠지? 질감은 어땠지? 온도는 어땠지? 아니면은 소스는 어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이 다 결합이 되어서 네, 맛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대. 즉 뇌가 무엇인가에 반응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에서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유기체가 결합해서 무엇인가 대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거 어땠어? 괜찮았어? 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는 이런 일련의 몇 가지 과정을 거친 후에 대답이 나온다라는 게 이 지문입니다. 그래서 말 자체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예시 한번 풀어봤었고요. 바로 내용 한번 들어가 봅시다. Think of ASB 계속 나오죠? 이제부터는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뇌를 무엇으로 바라볼 거냐면은 뇌를 도시로서 한번 바라봐 볼게요 라고 얘기해요. 그냥 던지고 갈게요. 여기서 도시라는 것은 모든 것이 상호작용하면서 생겨납니다. 미리 던지고 가는 거야. 일부러 조금 더 쉽게. 뇌를 도시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유기체로 연결이 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해 볼게. If you were to look out over a city and ask where's the economic located? 그러게 만약에 여러분이 내려다본다면 무엇을 바라보는 거냐면요, 도시를 쭉 한번 훑어보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질문 자체도 황당합니다. 도대체 경제라는 것은 어디에 있죠? 경제라는 것은 어디에 위치해져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you'd see there's no good answer to the question. 네,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There's no good, 정확한 정답이 없다라는 건 알게 될 거예요. 뭐와 관련해서요? 그 질문.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있지. 도대체 경제는 어디 있어요? 라는 질문에 올바른 정답을 얻지는 못할 거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말 자체가 꼬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뇌를 도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한다 그랬지. 경제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은요, 사람들이 아마 제대로 대답을 못할 거예요. 대놓고 물어볼까요? 태훈아, 경제는 어디에 있어? 봐봐봐요. 대답 못하시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서연아, 채하 어딨냐? 라고 말하면 제 왼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는 있겠지만 경제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요, 정확하게 위치를 콕 집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라는 것은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서 생기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서 생기기 때문에 어느 하나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때 그거 괜찮았어? 라고 물어보면은 한 가지 분야에서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뇌의 여러 가지 사고 분야가 결합해서 대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계속 그 내용 나올 거예요. 예시 계속 나와요, 은유야. 대신에 경제라는 것은 emerges from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 처리해 놓으세요. 왜냐면은 순수한 자동사거든요. 전치사 달고 나와요. 마치 come from이랑 똑같은 뜻이겠지? come from이랑 똑같은 뜻입니다. 어디에 대해서 오다. 바꿔 말하자면 어디에서 나타나다라는 뜻이에요. 한 단어 처리하셔야 됩니다. from 없으면 문법적으로 틀립니다. 목적어 못 달고 나와요. 자동사라서. 그 대신에 경제는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The interaction이요. 맞아요. 상호작용 속에서 경제라는 건 생겨나는 거예요. 무엇의 상호작용일까요? All the elements요. 모든 성분들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경제가 나타나는 거지 경제가 어디 한 군데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정확히 어떤 한 군데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모든 원소들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생겨나는 게 경제라고.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from 가게에서 나오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은행에서 나오는 거기도 해. from A to B. 가게와 은행들에서부터 the merchant, 상인이죠, 상인. 상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the customers, 소비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다 연결돼서 모두 다 상호작용하면서 경제라는 건 생겨나는 거야. 이거 방금 얘기한 거 됐죠? 경제가 어디에 있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연결되어서 즉 상호작용 속에서 경제라는 게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이 이따가 그릴 거야, 세리나. 경제라는 건 여기에 있는 가게에서 그리고 또 어떤 곳이 나왔냐면 은행에서도 경제라는 게 생길 수도 있고 거기에 가는 상인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소비자에서부터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결합이 돼서 어떤 마을에 경제라는 것이 나오는 거다. 이제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그대로요. 야, 그때 아이스크림 맛있었냐, 다비사? 그거 내가 받은 선물인데 내가 좋아하는 맛만 없어졌더라. 엄마는 외계인 누가 먹었어? 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선물 받은 거거든요. 먹겠대요, 굳이요. 그래서 먹겠다는데 먹지 말라고 할 순 없잖아. 그거 어땠어? 맛있었니, 다비사? 네라고 얘기했죠. 머릿속에서요. 엄마는 외계인? 아, 그때 그거 차갑긴 했는데 역시 엄마는 외계인은 초코볼 크런치지. 이런 게 결합이 돼서 네, 맛있어요. 이렇게 대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고스란히 집어넣을게요. And so it is with the brain's operation. 문장 삽입 조심할까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아, 이 so라는 것 자체가요. 앞에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받아줘요.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그리고 다 상호작용되는 거예요. 얘가 고스란히 한번 집어넣을게요. 모든 것들의 원소들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넣으면서 It is with 무엇과 함께 일어나는 거래요? 그 뇌의 operation 작동과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It doesn't happen in one spot이에요. 맞아. 계속 빨간 펜 들고 있어요. 그 뇌의 상호작용, 뇌의 일이라는 것은요. 일어나진 않습니다. 맞지? 한 가지 장소에서는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정말 맛있었어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만 네 맛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장소에서만 대답이 생기는 게 아니라 just as in a city, just as 마치 뭐뭐처럼이란 뜻이지. 마치 도시처럼 어떤 도시인지 알겠지? 요요요요 모든 것이 상호작용해서 생겨나는 것처럼 No neighborhood of the brain operates in isolation. 똑같은 말 또 했다 연지야. 똑같은 말 또 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었어요? 뇌의 일이라는 것은 한 가지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야. 똑같은 말 한 번 더 할게 수빈아. 근데 이번에는 부정어를 달고 나와요. 동사 영향 끼치겠지. 네이버후드는 민준아 이웃 뭐 그렇게도 상관없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동네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이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을걸요. 마을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부분이나 구역과 같은 내용이잖아요. 돌리는 거예요. 마치 도시에서처럼 어떤 뇌의 부분도 작동되지는 않습니다. 조심. 어떻게 작동되지 않아요? In isolation. 고립된 채로. 그게 무슨 뜻일까? 혼자서. 한 번 더 돌릴까? One spot. 한 군데에서 뇌라는 것이 작용하는 거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 던진 거 이제 고스란히 받아야 되죠. 왜? 요거 고스란히 받아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생깁니다. 상호작용에서 경제라는 게 나오듯이요. 뇌라는 거의 활동은 뇌의 활동이라는 것은 한 군데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독립적으로 말을 돌렸어요. 고립되어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뇌는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요거 그대로지. 서로 연결되어서 상호작용하면서 뇌는 어떤 활동을 할 거예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카트 한번 가봅시다. 예시를 먼저 던진 이유가 있고 경제하고 관련된 내용에서 처음에는 하고자 하는 말이 뭔가 싶기도 했었을 겁니다. 근데 계속 내용을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는 어떻게 일할까요? 다음 커트 가봅시다. 왜 안 돼 또? In brains and in cities. 이제 좀 지겹기도 하네. 뇌와 그리고 도시들에서 공통점이 있지 않아? 상호 연결. 서로 연결되어서 뭔가 생겨나는 뇌와 도시들에서 everything 뒤에 단수 취급했네요. 모든 것은 생겨납니다. 어디에서 생겨나? 또 나왔어. interaction. 상호작용에서 생겨납니다. between residents at all scales locally and distantly. 어디 사이에서 일어나냐면 도시의 관점에서 보는 것 같은데 거주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at all scales 더 큰 규모로 한번 보자면 모든 규모에서 한번 보자면 지역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돌리자. 좁게도 일어나고 멀리서도 상호작용이 생겨납니다. 어떤 거주민들 사이에서 좁게 그리고 멀리서 일어난다. 도시의 개념에서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거주민들 사이에서 가깝게 경제활동을 할 때 생겨날 수도 있겠지. 아니면 조금 멀리 떨어진 관점에서 이 사람이 은행을 가면 그래도 경제라는 것은 생겨날 거야.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의 부분들 자체도 가까운 부분에서 상호작용할 수도 있고 멀리 있는 부분까지 이어지면서 상호작용하면서 모든 것은 생겨나게 됩니다. 또 나와요. Just as trains bring materials and textiles into a city which become processed into the economy, so 블라블라블라 또 나오네. Just as 마치 기차들처럼 기차들이 가지고 오는 것처럼
무엇을? 어떤 재료들과 텍스로 하면은 모직입니다. 천 같은 거요. 기차들이 재료와 모직을 도시에 가져다 주는 것처럼 하면서 조심. 이 친구는 전명구입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니까 필요 없지. 그러면 이 친구의 선행사는 요 놈이네요. 재료들과 모직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됐죠? a city 보고 맞추면 becomes가 돼야 돼요. become이라는 거 조심하시고 바꿔 쓰게 되면은 선행사가 복수니까 and they become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becomes 조심하세요. 그거 안 됩니다. 기차들이 재료들과 어떤 직물들을 도시에 가지고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재료들과 어떤 그 모직이라는 것들 그리고 천들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처리되는 것처럼 무엇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이제 드디어 경제로서 처리가 되는 것처럼 So 따라서 the raw electrochemical signals from sensory organs are transported along superhighways of neuron. 자, 끝났어요. 여기까지만 완벽하게 보면 끝납니다. 그런 것처럼 the raw, 이게 원래 의잖아요. 가공되지 않은 electrochemical 전기 화학적 신호라는 것들. 근데 걔네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감각 기관들에서 나오는 전기화학적 신호라는 것들은 어디로 이동하게 됩니까? 이걸 따라서 이동하게 돼요. 슈퍼하이웨이스 오브 뉴런. 뉴런이라는 고속도로를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대로 끝나면은 제가 아니죠. 풀어줄게 얘들아. 좀만. 뉴런이라는 것들은 얘들아 뇌신경세포거든요. 이거는 우리 재환이 교과서 7과 아니면 8과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뇌신경세포들의 고속도로를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 이거 고스란히 집어넣어 볼까 얘들아? 요거 한번 집어넣어 볼게. 요 내용이랑 요 내용이랑 똑같은 거야. 포기하지 마. 이것만 하면 다 끝나니까. 서로 상호작용해서 생겨난다라는 건 알겠어. 예시 들어보자. 도시에서 얘들아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어떤 재료들과 직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게 처리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은 경제로서 들어온대요. 즉 재료와 직물이 처리 과정을 거쳐서 어떤 물건이 되겠지. 그리고 그 물건은 사고 팔릴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사고 팔리는 과정이 경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한번 넣어보자고. 이번에는 뇌와 관련된 예시였었죠. 뇌에 뭐가 들어오냐면 얘들아 말 자체도 짜증나요. 가공하지 않은 전기화학적 뇌 신경들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온대. 무슨 말이냐면 미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새로운 맛.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얘들아 청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떠한 음악 소리 또 촉각을 통해서 느껴지는 어떠한 부드러움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다 뭐냐면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전기화학적 신호들인 거예요. 맛이라는 거, 음악 소리, 부드러움 이러한 것들이 다 합쳐져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고속도로를 탄다 그랬죠? 마치 기차가 움직여주는 것처럼
뇌 신경세포를 거쳐서 지나가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줄 알아? 하나의 경험이라든지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촉각만 보고 새로운 정보가 생긴 것도 아니죠. 어떤 청각만 가지고 새로운 경험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때 그거 맛있었냐? 라고 했을 때 맛과 분위기와 느낌과 이러한 것들이 다 합쳐져서 마치 재료와 직물이 합쳐져서 물건이 되듯이 이러한 것을 합쳐져서 새로운 경험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 정보에 들어간다라는 게 바로 이 말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것도 뭐야? 요기, 상호작용 아니에요? 마치 경제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랬어, 얘들아? 이거 서로 합쳐져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요거. 뇌도 마찬가지더라. 무엇인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기화학적 신호. 뭐 이런 거 있잖아. 맛있다. 짜릿해. 진짜 좋아. 와 같은 전기화학적 신호들이 결국에는 새로운 경험을 이루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 지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게 우린 이런 걸 처음 보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냥 집어넣으면 좋겠습니다. 끝내봅시다. There, the signals undergo processing and transformation into our conscious reality. 그렇지. 요거 나오네, 그대로. 바로 이곳에서 뇌신경세포의 고속도로에서 신호들은 언더고합니다. 참. 언더고가 얘들아. 이게 겪다거든요. 뭐뭐를 겪다. 근데 또 어떤 뜻도 있냐면은 뭐 착수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둘 다 말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석해요. 하다요. 여러분 자유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해설이나 요렇게 하든 착수하다 하다라고 하든 상관없어. 마음대로 해. 바로 이곳에서 이러한 신호들 맛있다, 부드럽다, 음악 소리 좋다 이러한 신호들이 결국에 무엇을 해요? 그렇지. 결국에는 하나로 뭉쳐져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동을 하게 돼요.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의식적인 현실로서 이동하게 됩니다. 하면서 끝나요. 우리의 의식적인 현실이 뭘까? 그거 맛있었어? 네, 맛있었어요. 와 같이 하나의 현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맛을 기억하고 그때의 분위기와 그때의 느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걸 하나의 현실로서 통합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지문 처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은 다 기억해 놔야 돼. 왜냐면은 만약에 있잖아. 이걸 선배들한테 풀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걸 또 나왔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뇌. 어떤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냐면은 성빈아. 뇌는 서로 연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인가 만들어낸다라는 지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영어는 배경 지식입니다. 뇌라는 것 자체는요. 특정한 분야에서만 유발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이 서로 합쳐지면서 무엇인가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런 지문도 나왔었습니다. 기억상실이라든지 기억을 잃게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정한 한 부분이 손상된 게 아니라 여러 부분들이 손상이 되어서 기억을 못하는 것이다. 이런 지문도 나왔어요. 뇌는 서로 연결해서 상호작용하면서 뇌는 어떤 일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32번이에요. 어려웠을 수 있고요. 말 자체가 얘들아 계속 도시랑 뇌가 비교해서 나오니까 어떻게 비교하면서 잡았는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2번 지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33번입니다. 이것도 조금 그럴걸요. 33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33번은 비언어적 신호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통 non-verbal language라고 많이 하죠.
비언어적인 신호들 정확하게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주제 감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신체 언어. 이거 여러분 고2 선배들 40번 지문에 이거랑 똑같은 거 나온다. 관련돼 있다라는 거야, 모든 지문이. 신체 언어가 뭐냐면요. 손짓, 발짓, 표정. 이게 신체 언어입니다. 만약 얘들아 내가 인상을 쓰고 있으면은 내 기분 자체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팔짱을 끼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방어적이 되기도 해요. 즉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이런 신체 표현이라는 게 우리에게 직접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예시가 나올 거냐면 볼펜을 입에 한번 물어봐라 라는 내용도 한번 나올 거거든요. 우리가 남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하는 신체적인 특징이 우리의 정서, 감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갑시다. Someone else's body language. 이게 신체 언어예요. 몸동작이라고 해도 괜찮아. 편한 대로 하세요. 어떤 사람의 신체 언어, 몸동작은요.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몸에 영향을 끼쳐요. which then creates an emotional echo that makes us feel accordingly. 문제 나오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신체는 만들어내는데요.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감정적인 메아리를 만들어요. 풀어줄게, 기다려. 감정적인 메아리 아니면 울림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편한 대로 하라는 거야, 다현아. 메아리, 울림 현상 편한 대로. 그런데 다시 그 감정적인 메아리는 뭐냐면은 주관되죠. 위치 가능하겠고 우리가 이렇게 느끼도록 해요. 사역동사 동사 원형이네요. 어떻게 느끼도록 할까? accordingly. 적절하게 느끼도록 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도록 해요 라고 해요. 이 문장만 이해하면 끝. 진짜야 민주야. 이 문장만 이해하면 끝입니다. 왜? 첫 번째 나왔던 소재가 뭐였었냐면은 몸동작이에요. 몸동작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끼친대. 결론은 뭐냐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내 몸동작이 지금 내 신체에 영향을 끼친 거 맞나요? 팔짱을 꼈어요. 이러한 상황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감정적인 메아리를 만들어낸다 그랬고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은 그에 따라서 말을 돌려볼까 이제 정리하는 거니까 그에 걸맞게 느끼도록 해요. 이제 말이 조금 풀렸을까? 내가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끼쳤나? 네. 눈썹이 올라가고 입이 올라가고 눈도 올라갔죠? 신체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떤 감정이 생길까? 요러한 표정을 짓게 되면 이거하고 어울리는 어떤 감정이 나올까? 이게 메아리. 이러한 표정을 전달하면은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까? 아마 찡그리고 있으니까 찡그리는 것과 걸맞는 감정, 화가 났구나 라는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accordingly예요. 그에 따라서 그에 걸맞게 느끼도록 하는
감정적인 메아리를 만들어냅니다. 네, 맞잖아요. 여러분도 은연중에요. 인상 팍 쓰고 있거나 주머니에 손 넣고 딸랑딸랑 하고 걷거나 그러면요. 왠지 좀 거만해진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신체 자체가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가봅시다. As Louis Armstrong sang. 그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노래 불렀던 것처럼 노래 가사인가 봐요. When you're smiling, 여러분이 웃을 때. 잠깐만. 우리가 웃을 때라고 말하면 우리의 신체 언어는 뭐를 하고 있을까? 말 그대로 미소를 짓고 있겠지. 그러면 어떤 메아리가 아마 돌아올까? The whole world smiles with you. 그렇지. 전체 세상은, 즉 전 세계가 너와 함께 웃을 거야. 네, 그러면 메아리 친 거 아니에요? 그에 걸맞게 다시 돌아왔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웃고 있어요. 그 모습이 결론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수도 있을까? 바로 우리가 웃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도 웃어줄 수 있겠구나. 근데 이러한 표정이나 신체 언어는 우리 자신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조금만 더 깊숙이 가자. If copying another's smile makes us be happy, the emotion of the smiler has been transmitted via our body. 네, 메아리 한 번 더 느껴봅시다. 만약 모방하는 것이 동명사 주어, 수일치 단수 맞죠? 무엇을 모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미소를 모방하는 것이 이렇게 만든다면 우리가 기분 좋게 만든다면 잠깐만 난 정리 한 번 더 할래. 이게 내가 아니라요. 누구냐면은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다른 사람의 웃는 얼굴을 내가 모방을 하면 어떨까? 이 모습을 보고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나도 한번 웃어봤어요. 모방을 한다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면 만약 다른 사람의 미소를 모방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면 그 감정, 누구의 감정? 미소 짓는 사람, 다른 사람을 언급하겠지? 미소 짓는 사람의 감정은 메아리 칩니다.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원래 트랜스밋이 전달하다란 뜻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메아리 느껴지시냐고요. 감정적인 메아리가 느껴집니까? 왜? 다른 사람의 웃는 얼굴을 따라 했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웃는 사람의 감정이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 전달된대. 즉, 너가 웃으니까 나도 웃게 돼. 너가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 네, 맞아요. 전달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 그 미소가 고스란히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얘들아. 뭔가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랑 놀지 말고 비관적인 사람들이랑 다니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러한 태도가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긍정적인 사람이랑 다니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긍정적인 신체의 언어를 전달할까? 그럼 우리도 긍정적이 되지 않겠어요? 하면서 당신들이 처음 보는 문법입니다.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라면은요. 바꿔서 낼 거예요. 나라면 바꿔낼래? 해석본 보지 말고 생김새 봐. 제가 잘 모르는데 스트레인지가 무슨 뜻이에요? 이상한. 니은으로 끝나는 거 뭐지? 형용사. as 나왔지. 얘가 뭔진 모르겠어. 근데 얘들아, as는 전치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잖아. 뒤에 볼까?
주어는 나오는 것 같아. 사운드. 뭐뭐처럼 들리다. 얘들아 다로 끝나는 거 뭐예요? 동사잖아. 잠깐만 주어하고 동사가 나와. 그럼 문장이네. 그럼 문장을 끌고 나오면은 여기서 as는 전치사니 접속사니? 접속사잖아. 그러면 내가 항상 뭐라고 설명했는지 기억나? 필통할 때 as는 만능의 부사절 접속사라고 얘기했지. as는 만능의 부사절 접속사라고 얘기했어요.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뭐 because나 when. 아무 때나 바꿔서 상관없다. 만능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얘는 어떻게 쓰이며 얘의 의미는 뭐고 왜 이렇게 생겼나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생겼냐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거든요. 왜 이렇게 생겼냐. 생각해 봐봐. 일반적으로 부사절 접속사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온 형태잖아요. 그리고 콤마 찍히는 거잖아. 근데 이상하지 않아? 왜 얘가 먼저 나와? 이상할걸? 또 하나 얘들아. 얘 원래 자리 어디였냐면은 여기지. 왜? 감각동사 뒤에 뭐 나오는지 기억해요? 감각동사 뒤에 뭐 나와요? 형용사 나오잖아. 감각동사 뒤에 뭐 없지? 그 새끼 어딨어? 일로 갔어. 나라면 뭐라고 할 것 같아? 앞으로 당겨지는 거? 상승이동. 그렇지. 왜 이렇게 됐냐고. 강조해 주려고. 그것도 좋다. 근데 내가 이렇게 물어볼까? 쌤 강조해 주는 거면 도치 아니에요? 그때 그랬잖아요. 형용사나 부사나 부정어를 강조하기 위해 앞으로 빼면은 의문문 어순으로 뒤집어지는데 may it sound가 아니라 평서문인데요. 도대체 왜 이런 건데요? 네. 전체 잘 들으세요. 앞으로 나오는데요. 빈도는 고1 때는 안 나오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나온 거예요. 얘 의미가 뭐냐면 역시 만능의 부사절 접속사답게 이 아이의 의미는 비록 뭐뭐일지라도예요. 잠깐만. 쌤 저희가 알고 있는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계열은 as가 아니라 although라든지 though라든지 even though인데요. 네, 맞아요. 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when이나 because를 바꿨을 때 as는 많이 봤는데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친구들을 as로 바꾼 적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정확해요. 한 번도 못 보셨죠? 왜요? 중등 과정, 고1 과정이 아니거든요. 원래 이 문장으로 쓰이게 되면 얘들아 이렇게 나왔겠지. 그냥 do라고 한번 써볼게. 전환할 수 있다고. 원래는 이거였을 겁니다. Though it may sound strange. 원래 이게 정상이지. 혹은 although나 even though. 원래 이게 정상이라고. 근데 굳이 얘를 as로 전환하고 싶어? 굳이 짧게 쓰고 싶어서 바꿔 쓰고 싶니? 그리고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니? 전제 조건이야.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이 as, though나 although나 even though가 as로 바뀔 때는 문장 속에 숨어있던 형용사나 부사라든지 혹은 좀 어려운 말 써도 되죠. 주격 보어 같은 애들이 상승 이동을 해요. 뭔 소리야? 제일 먼저 딱 박히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though, although, even though 이 세 가지 애들만이야. 그래서 우린 이걸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어. 왜? 우린 지금 할 게 아니었거든 그게. when이나 because, 마저 수비나 언제나 as로 다 바꿨어. 내가 만능의 부사절 접속사라고 했지. if 빼고 다 바꿨어 지훈아. 지훈이란다 태훈아. if 빼고 다 바꿨어요. 비록 뭐뭐일지라도도 바꿨어요. 근데 바꿨을 때는 문장 속에 숨어있던 애들을 앞으로 당겨버리면서 다비 씨가 말했던 강조의 기능도 동시에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래 문장에서 놓고 보자면 사운드 뒤에 형용사가 요 놈이 딱 박혀 있네. 그럼 어떻게 한 거야? 굳이 바꿔 쓰고 싶어? 알았어. 앞으로 당겨. Strange as it may sound. 이런 형태가 지금 된 겁니다. 우린 이거 처음 본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선배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면은 그분들이 그래요. 선생님 도치됐어요 라고는 항상 해요. 네, 도치는 된 것처럼 보여요. 명사 계열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의문문 어순이 아니지 않냐? 라고 하면 대답을 못 합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계열이 전환이 as로 될 경우에는 문장 속에 숨어있던 애들을 앞으로 끌고 오게 되면서 동시에 강조 역할을 같이 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야? 바꿔 쓰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자유롭게 바꿔 쓰셔야 돼요. 자유롭게요. 언제부터 나올 거냐면은 고2 선배들도 아직 안 나왔어요. 고3 선배들 같은 경우에서도 수능 같은 데서 많이 안 나오는데요. 수능 특강 교재 같은 데서는 나와요. 딱 내신용으로 달고 나오기 딱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해석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떻게 해요? 이상한 것처럼 들리더라도 네, 살짝 됐어요. 강조 먼저 한번 했죠. 아, 좀 이상하게 이러하더라도 합쳐볼까 이제? It may sound까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봐봐봐. 주어 해석 지금 안 했잖아. 형용사를 먼저 했잖아요. 좀 이상한 것처럼 들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론이라는 것은 state, 언급합니다. 뭘 언급할까요? Emotions arise from our bodies. 됐지? 아직 안 끝났어. 선생님, 이거 약간 조금 닭살 돋는데요. 왜 태우나? 네가 웃으니 나도 좋아. 무슨 로맨스 소설인가요? 그래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긴 합니다. 이게 그 부분이죠. 좀 오글거려요. 네, 좀 그렇긴 해요. 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무엇을 언급한다고요? 감정이라는 것이 arise, 생깁니다. 잠깐 하나 더. from까지. 왜? 자동사거든. 우리 기억해. 스프링 단어장에서 했었는데 얘 타동사야. 얘는 타동사. 얘는 불러일으키다예요. 어떠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다. 얘 안 된다고. 우리 생김새 조심하는 거 알잖아. 맨날 뭐 compliment, excess, assess, adapt, wonder, arouse. 중학교 때 뭐였어? rise, raise. 그치? 조심. 전치사 깔아야 된다고 민준아. 감정이라는 거는 생겨납니다. 우리의 신체들로부터 감정이 생겨난다라는 걸 증명해줘요. 결론이 뭔데? 결론만 얘기할까? 결론만 얘기할까? 신체 언어를 통해서 감정 전달이 가능합니다. 내가 이거 공부하면서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 미안해. 이거 공부하면서 나 이 예시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들어도 괜찮아? 기분 안 나쁠까? 괜찮아, 지은아? 지은이 예시 들어도 돼? 나 이거 지은이 기억났거든. 이거 보고 지은이 예시 들면 딱 좋은데 여쭤보고 해야 돼. 기분 안 나쁠 수 있어? 지난번에 언제지? 한 일주일 됐나? 서연이랑 나랑 잠깐 기싸움 했잖아. 단원 시험 이딴 식으로 할 거야 하면서. 그치? 너 18번 지문만 딱 했잖아. 그것도 완벽하게 한 게 아니라. 그치? 그리고 한결이가 잡혔지 나한테. 서연이 기억나? 지은이 어디 앉아 있었냐면은 지은이 여기 앉아 있었어. 그 상황 기억나? 내가 서연이 딱 그러고 나서 진짜 짜증나게 하고 시험 탁 던졌거든? 지은이 어땠는지 알아? 화들짝 하고 깜짝 놀라고 다비씨가 웃었어요. 봐봐봐. 나 지금 화난 신체 언어 사용했어. 아이씨. 그랬더니 그 감정이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우리 저기 누구야? 지은이한테 전달된 거 아니에요? 내가 짜증나고 화가 나니까 물론 그 감정이 고스란히 지은이한테 간 건 아닙니다. 지은이도 갑자기 화가 나고 짜증난 건 그건 아니야.
그런데 어떠한 사람의 신체 언어를 보고 특정한 감정이라는 거는 분명히 전달될 수 있을걸? 하나만 더. 가끔 이렇게 하지? 혹은 이렇게 해요. 왜? 여기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할 거고 여러분은 이런 행동을 보고 중요하다고 느낄 거고 결론이 그거라고요.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 특정한 감정이라는 거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용 다 잡았으면요. 뒤에 나오는 예시는 다 정리돼요. 뒤에 나오는 예시가 말이 진짜 영어스러운데요. 끝났어. 끝. 이것만 하면 끝이야.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우리의 기분은 개선될 수 있어요. 잠깐만. 기분이 개선이 된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체 언어를 해야 기분이 좋아질까? By simply. 단순히 by ing 들어 올림으로써 단순히 무엇을 들어 올려요? The corners. 모퉁이. 구석인데 진짜 우리의 입에 구석탱이들을 끌어올림으로써 야! 입꼬리 여기가 코너 아니야? 말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입꼬리를 잠깐 간단히 들어 올림으로써 우리 기분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아, 웃네. 이 웃음이라는 신체 언어를 통해서 웃으면 행복해진다? 네, 됐다고요. 이것만 말 잡으면 된다고요. If people ask to bite down on a pencil lengthwise, take care not to let the pencil touch their lips, thus forcing the mouth into a smile-like shape. They judg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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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만약 어떤 사람들이 비동사, asked to 부정사 이게 이 뭐뭐 하도록 요구되다잖아요. 요구받다? 이것도 똑같아요. 돌려도 괜찮아. 이렇게 돌려도 돼, 제비나.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돌려도 돼요. 뭐뭐 하도록 요구받는 거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야, 깨물어봐.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들아 이 다운이라는 게 들어가서 앙 다물다예요. 꽉 깨물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빨을 앙 다물다. 만약 사람들이 꽉 깨물어 보라고 요청받는다면 무엇을? 연필을 이쪽으로 세로 방향으로. 아 참나. 이게 랭스와이스가 긴 쪽으로 해. 긴 쪽으로. 누가 그러더라고. 긴 쪽으로라고 말하면은 이렇게 깨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진짜 근데 거짓말이야.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게 긴 쪽이라고 하자 그러면. 그래서 너 돌리는 거야 내가. 세로 방향으로야.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긴 쪽으로 연필을 깨물어 보라 라고 요청을 받는다면 그리고 take care 신경 써야 돼. not to 부정사 뭐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let 사역동사 나오기 시작했고 목적어 나왔고 동사 원형 나왔어요. 뭐 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거야? 이러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거야. 연필이 닿지 않도록 무엇을? 연필이 입술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 거. 연필을 꽉 깨물었을 때 얘들아 이게 입꼬리라고 했었었죠. 만약에 연필이 여기 입꼬리에 이렇게 닿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은 최대한 연필이 입술에 닿지 않게 깨물어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Our mouth of the corners 입꼬리가 올라가겠네. Thus focusing the mouth into a smile-like shape. 됐지? 그럼 끝났어. 안 하고 싶어 이제. 따라서 이렇게 강요하는 거야. 우리의 입이 모처럼 되도록 하는 거야. 맞아. 미소 짓는 것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한다면 끝. 진짜 끝. 웃는 것처럼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기분도 행복해지겠지.
그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요구받은 사람들은 판단하더라고요. 어떤 만화들을 어디 갔어? 더 재밌게 받아들여요. 아, 감정이 전달됐군요. then 뭐보다? 또 다른 대조군 이러한 사람들보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받았을 때보다 더 재밌게 여기더라고요. 하고 비교해보면 될 것 같은데 frown 찡그리답니다. 그럼 됐지. 그럼 진짜 끝났어. 찡그리세요 라고 요청받았을 때보다 당연히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왜? 바꿔 말해봐. 찡그리는 표정으로 만화를 보면은요, 우리 감정도 불안해지고 우리 감정도 별로 안 좋아질걸요? 그렇지 않겠어? 신체 언어가 찡그리고 있으면 우리도 별로 기분이 안 좋겠지. 그러한 것보다 우리의 입이 웃는 모형처럼 보이게 되면 훨씬 더 재밌게 판단을 하겠더라고요. The primacy of the body is sometimes summarized in the phrase I must be afraid because I'm running. 끝. 우월성은 주요함인데 무엇의 주요함이냐면 이 신체의 주요함, 신체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때로는 이렇게 요약되기도 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은우야, 그래서 신체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건 무엇으로 요약이 될까? 이런 문구로서 요약이 된대. I must be afraid. 여기는 추측이에요.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난 분명히 이런 것 같은데 난 분명히 무서운 것 같아. 야, 그럼 봐봐봐.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길래 무서운 감정이 들겠어? 느낌 올까? 왜냐면 내가 달리고 있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돌려. 그럼 느낌 안 와? 내가 도망치고 있거든. 네, 이렇게 하면 더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도망치고 있기 때문에 난 분명히 무서운 거야. 맞아요. 신체, 이 행동 자체가 어땠어요? 무엇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서운 감정을 느끼겠지. 반대로 바꾸면 어떨까, 얘들아? 빈칸은 이렇게 한번 깔아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깔아볼게, 변형으로. 내가 춤추고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여기가 빵 하고 뚫리면 뭐가 될 것 같냐라는 겁니다. 내가 춤추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분명 좌절스러울 거야. depressed는 아니겠죠? 내가 춤추고 있기 때문에 I must be disappointed. 내가 실망스러운 건 아니겠지? 내가 춤추고 있기 때문에 I must be 뭐라고 할까요? excited, happy, pleasant. 나는 분명히 기쁠 거야. 그래서 외우지 말라는 거 어딜 뚫어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진부한 내용이었었죠? 33번입니다. 내용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분명하긴 했지만 너무 오랫동안 끌지 않았었나 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가 주제문처럼 여겨졌었는데요. 그 다음 지문은 34번. 34번으로 갑시다. 이것도 진부한데 어떻게 할까? 여쭤봐야 되겠네. 누구한테 여쭤볼까? 재빈이? 재빈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오늘까지 지금 방금 했던 세 개가 진부하고 재미없고 따분했어요. 그럼 어떻게 순서 한번 바꿔서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순서 그대로 34번 갈까요? 좀 쉬운 거 할 거냐? 고리타분한 건 할 거냐? 그거예요. 근데 35번으로 가면은 순서가 안 맞아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 없어. 장난이야. 재빈이가 딱 나랑 눈 마주쳐갖고. 35번이 조금 재밌긴 하거든. 우리한테 쉬운 내용이긴 한데요. 일단은 순서를 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서 34번으로 갑니다. 아마 충분히 35번까지는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근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재미없는데 진짜. 일단 가긴 하자. 원칙은 해야 되니까. 단어 먼저 체크하고 갈까요? 여기서는 여러분이랑 어디로 봐야 되나? 컨트롤 있습니까? 요거 이제 대조군. 먼저 체크하고 갈게요. 투 테스트 실험군이에요.
통제군 그렇게 해도 돼 재민아 상관은 없는데 연구 관련된 지문에서 서브젝트 그게 주제나 주어가 아니라 실험자 마찬가지로 컨트롤 앞에 관사 붙었죠. 대조하는 집단 그리고 실험받는 집단 이렇게 돼서 대조군 실험군 이렇게 나와요. 내용 어렵지 않고요. 주제를 적으면은 어떤 내용인지 유추되실 것 같습니다. 주제 적어보겠습니다. 바로 유출돼요.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희소성 제품. 끝이야. 끝. 희소성 제품. 끝이야. 주제 보면 다 됐어. 다 끝났어. 왜? 우리 그거 생각해 봐봐요. 명품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줄 서서 사요. 왜? 이번에 딱 대한민국에 10잔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에 딱 100점만을 위한 거예요. 그렇게 광고 나오면요. 사람들이 다 줄 서서 사요. 왜? 그게 굉장히 귀중한 물건처럼 여겨지고 지금 아니면 못 사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사람들은 그만큼 많이 살 거예요. 안 어려워요. 쉬워요. 갑시다. 하나도 안 어려워. 재미가 없어서일 뿐이지. 안 어렵습니다. 가자, 성빈아. Restricting the number of items customers can buy boost sales. 제한시키는 것인데요. The number of 뒤에 늘 복수명사고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얘기해 볼까? 우리 기룬이나 채아나 그리고 소연이? 네. 소영이가 혹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나 그냥 물어볼게. 수빈아 편하게 얘기해. 수빈아 number of 얘도 복수명사인데 수빈이가 얘기해. number of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많은이에요. 형용사. 누구한테 여쭤볼까? 더 넘버 오브는 태훈아. 눈 마주쳤잖아. 그치? 인정해야 돼 그거는. 더 넘버 오브는? 처음 걸로 해봐. 개수? 뭐뭐의 수. 얘 이제 외울 때도 되지 않았니? 이거 명사야. 품사 다르지? 우리 다현이는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restricting, 제한시키는 것. 무엇을? 어떤 물건들의 수를 제한시키는 건데 느낌 왔어? 주제문처럼 보이네? 물건들의 수를 제한시키는 거래 민준아. 그러니까 뭐야? 2 이상 사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근데 그 물건들이 뭔데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됐다. 소비자들이 살 수 있다. 소비자가 살 수 있어. 뭘 사는데? 없어. 목적어 없지?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고 다시 등장해도 되고 어떤 물건들의 수를 제한시키는 건데요. 심지어 동명사 주어 수일치 단수를 놓칠 뻔했네요. restricting, boost. 그렇죠? 물건들의 수를 제한시키는 것. 근데 그게 어떤 물건들이래?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물건들의 수를 제한시키는 것은 뭘 촉진시킬 수 있습니까? 판매율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네, 주제 나왔어요. 물건의 수를 제한하는 것, 즉 희소성을 높이는 거죠. 이거 정말 희귀한 거예요. 많이 사가시면 안 돼요. 물건의 수를 제한시키는 게 끝. 판매율 증가와 관련 있다. 주제문이네요. 됐죠? 이제 나오는 건 다 뭐냐면은 예시예요, 예시. 근데 그 예시에서 일치불일치를 조심하시자고, 연지야. 예시에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Brian Wansink, Professor of Marketing at Cornell University, investigate. 브라이언 W라는 사람은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교수님이신데 뭐 어떤 마케팅 교수님인가 봐요. 판매 전략. 코넬 대학교의 뭐 판매 전략의 교수님이신 BW는요. investigated 조사해 봤습니다.
무엇을 조사해 봤을까? The effectiveness of this tactic in 1998. 효과를 한번 조사해 봤대요. 무엇의 효과인데요? 나라면 이거 낼 거예요. 이러한 전략이 뭔데? 저라면 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전략의 효과를 1998년에 조사해 봤습니다. 라고 해요. 그럼 이러한 전략이 뭔데요? 위에 나온 거 그대로요. 물건의 수에 제한을 시키면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구매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이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 그냥 요거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실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e pursued three supermarkets in Sioux City, Iowa to offer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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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그는 교수님이겠다 세리나. 그는 설득했어요. persuade 목적어 투부정사. persuade 목적어 투부정사. 그 교수님께서는 설득하셨습니다. 3군데의 슈퍼마켓들에게 설득을 한번 했대요. 이러한 지역에 있는 3군데의 슈퍼마켓들에게 뭐 좀 해달라고 설득했냐면 은희야, 제공해달라고. 어떤 물건인데 이러한 회사의 스프를 좀 팔아달라고 설득 좀 했대요. 연구하려고요. At a small discount. 어느 가격으로? 아주 작은 할인을 해서 79센트에 팔아달라고 좀 제안했대요. 팔아달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89센트라기보다는 79센트에 좀 해주세요. 아주 약간의 할인. 10달러 난다. 10센트 정도가 아주 약간 할인이 되긴 했네요. 네, 예시 한번 가봅시다. BW라는 사람이요. 희소성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연구를 했었냐면은 3군데의 슈퍼마켓에 어떤 스프라고 한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 민주야. 슈퍼마켓에다가 스프를 팔아달라고 79센트의 가격으로 스프를 좀 팔아달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The discounted soup was sold in one of three conditions, a country where there was no limit on the volume of purchases, or 2 tests where customers were limited to either 4 or 12 cans. 이러한 할인이 된 스프는, 과거 분사 느낌 빡 살죠? 이렇게 할인이 된 스프는 팔렸습니다. 수동이네. 어디에서 팔렸냐면은 one of three conditions. 자, 이제 실험 과정이니까 과학적인 용어 들고 갑시다. 어디에서 팔렸냐면은 3가지 조건들 중 한 군데에서 일단 팔렸어. 3가지의 조건들, 즉 어떤 과학을 실험할 때 다양한 가설이나 조건을 설정하잖아요. 이러한 조건들 중에 한 군데에서 팔렸는데 먼저 대조군이란 곳에서 팔렸는데요. 느낌 잡아줄게요. 그 대조군은 어떤 곳이냐면 그곳에는 한계가 없었대요. on the volume. 이거 제발 볼륨 높여라. 그거 아닙니다. 양이에요. 구매의 양.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의 양에는 제한이 없었던 통제군, 대조군이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대조군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어떤 실험을 할 때 말 그대로야.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상황을 대조를 한번 해봤을 때 어떤 결과가 있겠는가? 즉 물건의 수를 제한시켰을 때와 제한시키지 않았을 때를 대조를 해봤을 때 이게 바로 그 대조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의 양에는 제한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대조한다라는 거예요. 실험 조건이었습니다.
대조군은 어디였어요? 딱 한 군데였어요. 그래서 일체불일치 나오기가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구매에 제한이 없었어요. 그럼 바꿔 말하면은 서연아, 물건의 수가 제한되지 않았으니까 희소성은 별로 없는 거네. 판매율은 별로 없지 않을까? 이거랑 대조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게 재환화 대조군이라는 거고요. or two tests. 두 가지의 실험군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됐지? 이 실험군이 뭐야? 아, 정말로 물건의 수가 제한이 되면은 정말 판매율이 올라가나? 실험 대상들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one of three conditions라고 나오죠. 세 가지 조건들 중에서 한 군데 대조군, 두 가지는 두 가지 실험군들이네요. 그럼 이곳에서는 어땠을까요? 실험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데 이곳에서는 소비자들이 당연히 제한되었겠죠. To either 4 or 12 cans. either A or B 4개나 12개의 캔들로 제한이 되었다. 알겠다. 실험군은 두 군데였죠. 그 중에서 한 군데는 4캔만 구매하셔야 돼요. 또 나머지 한 군데는 그렇게 많이 사가시면 안 돼요. 12캔 정도 사가셔야지. 세일한다고 왕창 사가네 진짜. 네, 이렇게요. 그러면 이 실험군 두 군데인 4캔과 12캔으로 제한이 된 곳에서 뒤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판매율이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요. 한 번 더 빈칸 나오기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 이거 문제 자체 빈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라면 한 번 더 다른 곳에다가 빈칸 한번 깔고 싶어요. 가봅시다. 두 번째 카트입니다. In the unlimited conditions, shoppers bought 3.3 cans. 제한되지 않은 조건 실험 내에서 진짜 여기 콤마 찍어줘야 돼. 그래야 보기 편해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지. 제한되어 있지 않은 조건 속에서 그럼 여기네. 대조군 의미하네. 여기에서 shoppers, 쇼핑하는 사람들은 구매했습니다. 3.3캔 정도를 평균적으로 구매했어요. Whereas 반면에 in the scarce conditions, 진짜 희소성 있는 조건 속에서 얘들아 원래 scarce 원뜻 끌고 갈까? scarce의 원래 원뜻은요. 이거 그거야 이거. 이거야. 지은아 이거야. scarcely야 scarcely. 그럼 됐지. 답이사 scarcely. 무슨 뜻이야 scarcely? 거의 없는. 그럼 거의 없는이라는 거는 희소성이 있다라는 거죠. 희귀한, 귀중한 것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scarce는 희박한이란 뜻이에요. 희박한이란 것 자체가 거의 없는이죠. 그럼 됐네. 그럼 안 외워도 되겠네. 희박한 조건 속에서. 그럼 여길 말하겠네. 여기. 여기는 대조군이고 여기 나오는 거는 그 희소성 있는 자원이 있는 곳이겠죠. When there was a limit. 이렇게 더 말해주면 좋다. 제한이 가해져 있는 경우에서 they bought 달라지네. 완전 달라진다. 5.3 평균적으로 5.3캔을 구매했답니다. 그럼 됐네. 여기에서는 3.3캔을 샀고 여기에서는 평균적으로 5.3캔이니까 그렇겠다. 제한되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구매했다라는 결론은 나왔겠네요. This suggests scarcity increases sales. 똑같은 말 또 한다. 지겹다 이제는. 이것은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줘요? 대시 생략됐군요. 희소성이
장려한다. 무엇을? 판매율을. 희소성이 판매율을 촉진시킨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프롬츠 같은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increases로 바꿔 나와도 괜찮겠죠? 아니면 높이다의 계열이 싹 다 나와도 increase의 친구들이 나와도 괜찮겠죠? 그래서 그거 다 외우라 그랬었죠. 이것은 보여줍니다. 희소성이 판매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The findings are particularly strong because the task took place in a supermarket with genuine shoppers. 이러한 발견들은 특히나 strong, 정말 강력한데요. 말을 좀 바꿔서 믿을만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원래 원뜻은 그 강렬한, 튼실한, 견실한, 굳건한, 믿을만한, 탄탄한, 다양한 뜻으로 이러한 발견이라는 거는 특히나 믿을만합니다. 왜냐면은 그 실험은 이것도 자동사인 거 알지? 얘 친구잖아. happen. occur. 그쵸? 일어나다, 어떤 일이 발생하다. 이러한 발견이라는 것들은, 즉 이러한 결과물은 특히나 믿을만한데요. 왜 그러냐면은 제비나, 왜냐면 이 실험이 일어났기 때문이래요. 어디에서? 이런 슈퍼마켓에서 일어났는데 누가 있는 슈퍼마켓이었냐면 모르면 외워요. 진짜 외워 제발. genuine. 이 뜻이야. 진정한, 진짜의 라는 뜻입니다. 그럼 말을 조금 예쁘게 하면은 지은아, 진짜 쇼핑하는 사람들이 있는 슈퍼마켓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 실험 과정 얘기 안 한 거예요, 얘들아. 만약에 민주야, 이 쇼핑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실험을 할 거니까 한번 물건 구매해 보세요 라고 했으면 아마 그 사람들이 그거에 인식을 해서 실험 결과가 달라졌을걸? 진짜 쇼퍼들과 진짜 쇼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슈퍼마켓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라는 것은 진짜 믿을만 합니다. 그러니까 it didn't rely on claimed data nor was it held in a laboratory where consumers might behave differently. 됐지?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의존했던 게 아닙니다. 어떤 주장이 된 정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실험을 할 거니까요. 한번 편하게 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무엇을 실험하고 있냐면요. 여러분요. 희소성이 있을 때에 없을 때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런 것과 같은 주장이 된 정보에 달려 있었던 게 아니라요. 또 이것도 아니네요. 도치됐네. 노어. 부정어 뜨면서 요런 식으로 도치가 됐네요. 의문문 어순으로. 이게 진정한 도치 아닐까? 세리나 나연아? 이게 진정한 도치죠. 부정어 뜨면서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가 됐네요. 어떤 주장이 된 데이터에 의존했던 게 아니라요. 또 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뭐도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일어났던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죠? In a laboratory. 실험실이죠. 실험실에서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실험일인데 그 실험실에서 소비자들이 다르게 행동했을 수도 있는 실험실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마지막 문장은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왜 나왔냐면은 이 실험 결과가 정말로 순수하게 이루어진 실험이더라. 실험실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자신이 실험을 당하는 걸 알고 굉장히 다르게 행동했었을 걸. 평소 가치관과 평소 구매욕과 다르게 행동했었을 거야. 하지만 일반적인 슈퍼마켓, 즉 실험자들도 아닌 진짜 쇼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 실험들은 정말 믿을만하다라고 말하면서 34번 지문은 끝납니다. 제가 그랬죠. 재미없을 거라고요. 왜냐면 주제문이 먼저 등장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긴장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34번이고 그 다음으로는 35번으로 가면 되겠는데요. 내 목표가 35번까지였거든요. 그 시간은 조금 남았어요. 한 4분 정도 남았는데요. 여쭤볼게요. 성빈아, 어떻게 할까? 35번까지 할까? 아니면 그냥 끝낼까? 이거는 채하한테 물어보자. 왜냐면 새로운 사람한테 선택권을 줘요. 어떻게? 더 연장 갈까요? 아니면 저기서 커트 쳐요? 그 말이에요? 근데 35번은 진짜 재밌는 지문이거든. 왜 민주야? 왜 절레절레야? 그것도 일리가 있네. 항상 저렇게 맞는 말만 해, 민주는. 그 말도 일리가 있긴 하다. 태훈아, 넌 어떻게 생각해? 35번이 진짜 재밌다니. 이거 그거야. 이거 뭐야? 원장님 맨날 나 비유 드는 거. 에어팟 끼고 일하는 사람 있잖아. 막눈광? 이게 재밌는데 나는. 태훈 어떻게 해? 커트 쳐요? 아니면은 프로그레스 해요? 계속 쭉 나가요. 이래서 내 편에 있어야 돼. 그러면은 35번까지는 갑시다. 왜냐면 마지막으로 물어본 사람이 35번까지 답하자 했으니까. 왜 맞잖아. 2대1이야? 아니 마지막에 가위바위보 3세판이잖아. 마지막에 한 게 이긴 거 아니야? 진짜 논리적인 게 진짜 안 통하긴 해. 왜냐면 이거 비논리였거든요. 논리가 아니었지 이거는. 그치? 그럼 누구한테 물어볼까? 한결아! 충분히 끝낼 수 있는데 잠깐만 안 되겠다. 야 2학년 선배들 지금 몇 번 된 줄 알아? 오빠? 지금 22번 대. 그러면 안 되겠다. 잠깐만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깐만 미안.